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2월 9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동시 만기. 사실 뭐 추세적인 강세장이기에 특히 우리는 삼성전자 완탑이죠. 플러스 5. 사실상은 이제 네 종목입니다. 한 종목이 아직 미정이죠. 자, 그런 장기 종목이고 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입장 하에서는 막 그러한 단기적인 변수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 또는 어떤 변동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매수 보유해야 된다 하는 관점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오늘 보면 상당히 놀라운데요. 지수도 그래요. 또 판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코드로플 미팅과 관련된 또 동시 만기와 관련된 변동성 부담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어제 그제 외국인 기관들이 초대규모로 순매도했다는 건데 자 3일 만에 근데 그런 모습에서 돌변했죠. 아주 민첩한 그런 변신수를 보여줬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판도 측면에서 보면 어제 사실은 지수 낙폭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등 나올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탄력도를 반등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코스피가 더 많이 반등이 나왔죠. 어제 낙폭은 맥국으로 남을 정도로까지 반등이 나면서 2.2% 해서 2755포인트까지 치솟아 올라왔다는 것. 자, 이게 상당히 신기한 일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자, 내일 동시만기 거쳐 그 다음날 후폭풍이 있는 날까지 거쳐 다음 주가 됐을 때 연말상에 아,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로 한다면 전율이 느껴지죠.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려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까지 일단 상황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너무 좋아서 떨리는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만원 플러스 알파 잘하면 3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장기적 3년 앞을 본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도 금년 중 당장 뭐 8만원 넘어 내년 뭐 한 1분기 정도 10만원 바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의 대기 매물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어, 이른바 그것을 좀 물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물기가 점점 말라가면서 마른 장작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더 이상 현재 매물벽이 없다고 한다면, 즉 매물 공백이 생긴다고 한다면 보다 가볍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내용 하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 어게인 2018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결정기가 2017, 2018년도였었죠. 자, 그러한 상황이 재현될 소지가 높다. 그래서 제가 어게인 2018인데 원래는 2020 한 2년 정도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주가는 그 이전에 발현이 되죠.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절대 팔지 말자. 아무리 위치가 높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 이 차트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될 정도로까지 많이 올라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대형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술적인 판단을 하면 매도 관점입니다. 하지만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기술적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올 때 현혹당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도 높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한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LG화학과 뭐 셀트리온 이런 얘기도 좀 할까 하고요. 그 전에 이왕 지나가는 김에 한 가지 더 우리 종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완탑 플러스 5. 한 종목은 미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탑 플러스 4죠. 삼성전자를 위치해서 LG화학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를 잡아줘야 돼요. 현대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죠.
일단 4개 종목, 원타 플러스 4인데, 한 종목 더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하나솔루션도 한 후보 종목이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약간 중복은 되지만 SKC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계속 말씀드렸죠. 특히 그룹사 차원에서, 지금 SK 이노베이션과 더불어서, 지금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완성하고 있는, 현재 그룹의 역량이 집결되면서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현재 SK그룹의 2차 전지 양대축의 한 종목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관점이죠. 그것과 관련된 우리가 참고할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을 해서 포스코 그룹의 축을 이룬다. 이런 개념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종목으로서는 SK그룹이 상당히 유력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SKC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도 그런 관점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SK보다는 SKC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관점이죠. 자, 요거는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또 주제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순서를 밟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이슈부터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저희 현대수장고소에서는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되는 연락처 010-2420-0553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를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이제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자, JP모건에서 한마디 했죠. 우리나라 코스피, 현재 이왕이면 코스피 종합지수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코스피가 2755포인트, 역사적인 최고점을 또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기염을 특히 쿼드러플 미팅데이 전날 이제 토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건데 그와 연관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2021년도 코스피를 3,2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자, 이 점과 관련된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훨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말 거쳐 연초 장세 뿐만 아니라 한유원 랠리가 나오고 거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3,300, 3,600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그 배경은 이런 거죠. 실적이 좋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레이트 머니 무브. 이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글로벌 자금들, 돈의 흐름이 증시 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증시로 몰려올 소지가 더욱더 커진다는 설명까지 곁들였어요. 그런 측면. 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지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의미가 있네요. 자, 지수도 지수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은 현재 카카오하고 네이버죠. 제가 네이버가 최근에 약간 처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빼고 그 종목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를 어느 정도는 매수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K 콘텐츠, 한류를 뜻한다는 건 그것도 의미가 있다 하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선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복잡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했을 때 구태여 다른 종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요. JP모건에서 지목한 것 이외에 또 달리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일단 중국 효과 워낙 큰데 그래서 산업재 쪽이 좋다. 굴뚝주가 그런 측면에 좋다. 그 연장선상에 현재 석유화학 부분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바이든 효과. 지금 보호무역주의, 그럼 미국 독립주의에서 지금 바이든 시대에 봤을 때는 현재 원래대로 자유무역주의로 환원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수출 비중이 높고 우리한테는 그것이 기본적인 환경 호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다시 미국 증시는 4차 산업혁명이 해당되는 종목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가운데 미국 시장과 가장 닮아 있는 종목이 네이버 또는 카카오고,
또 하드웨어 쪽에서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삼성전자는 이래서 다 해당이 됩니다. 삼성전자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재밌는 것은 PR 종목 4개를 선정했는데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생명, 삼성중공업인데 자, 이거 그들의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약간 참조할 필요까지는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목표 가격 21만 원 정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낮춰놨습니다. 근데 JP 모건만 낮춘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도이체방크나 또는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하향 조정한 바 있었거든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단 JP 모건에서는 유럽에서 재고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익 성장이 둔화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2년 후, 3년 후쯤 되면 바이오 시밀러 쪽이 상당히 경쟁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장기 성장성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치료제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국한된 소지가 있고요. 또 국한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인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찌됐든 국내 시장만 따진다면 그 시장 전체가 1,000억 원 정도도 못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어찌 한번 크게 히트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시적인 소지가 상당히 크죠. 특히 백신이 잘 적용되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환자 수는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시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단지 치료제가 개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바닥 대비 거의 40% 이상 급등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부담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치료제도 치료제지만 백신까지를 생산하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CMO 업체, 가장 대표적인 업체, 세계적인 CMO 제1위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실질적인 치료제나 백신 생산과 관련된 수혜 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자 이런 건데요. 최근 한 이틀 3일 조정을 받았습니다. 80만 원대 초반대라면 아주 적절한 매수 타이밍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LG화학인데요. LG화학에서 시장에서는 증권가에서는 100만 원 내지 110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건데 이로써 10월 달부터 있었던 분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완전히 불식됐다, 해소됐다 판단이 됩니다. 저점 대비 무려 32%나 주가가 올라왔죠. 제가 그때 뭐 진짜 온갖 비평을 받아서까지 LG화학의 분사에 대해서 옹호를 했죠. 심지어는 신의 한 수다. 단기적으로 악재일지언정 추세적으로 전혀 악재가 아닌 아주 좋은 호재로 둔갑될 수 있다라고 강변한 바 있었던 건데요. 그 예상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때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또한 상당히 흐뭇한 그런 결과인데요. 지금 여기서 머물 것 같지가 않죠.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죠.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까? 일단 배터리 부분에 지금 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석하게 되면 말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특히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원년, 대중화되는 초입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기차 대중화와 관련돼서 전 세계 2차전지 배터리 업체 중에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업체가 바로 LG화학입니다. 전 세계 주요 수요처,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죠. 그 주요 수요처에 각각, 아주 대규모의 생산 거점을 다 이미 마련을 했고, 이미 공급체를 갖춰놓은 상태죠. 그리고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를 좀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며, 그에 걸맞는 상당한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다 투자를 강화시킴에 따라 지금 성장도 굉장히 빠른데 여기에 가속된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런 관점인데다가 또 LG화학 본업과 관련돼서 모사라고 하죠. 어머니 회사. LG화학 잔류 회사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2차전 밸류 체험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쪽을 담당한단 말이죠. 현재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기타 다른 부분, 음극재나 또는 분리막까지 아마 그 범위를 넓힐 소지가 있는 데다가 차세대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도 아마 이쪽에서 R&D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죠. 또한 기존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이 워낙에 좋다. 호황기에 돌입을 했다. 이미 차화정을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지난 3분기 때부터 해당 부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는데 이게 좀 분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4분기 거쳐 내년 내내 상당히 좋아질 소지가 깜짝 놀랄 실적 레이스를 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차오정 시대에서 LG화학 현재 모사의 석유화학 부분이 상당히 부각될 소지. 그래서 재평가된다 이런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LG화학 모사의 정보 소재 분야 그리고 바이오 분야 그전 LG생명과학을 품에 안고 있죠. 그와 관련된 LG생명과학 관련된 신약 개발 성장 동력이 또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동급 팜함들 인수해서 지금 뭡니까 제초나 뭐 사료, 제약은 아니고요. 어쨌든 농약이죠, 농약. 이런 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도 또한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것 다 감안한다면 불과 110만 원만 가겠느냐. 내년도에는 당장 110만 원 내지 120만 원까지 넉넉히 가고 내후년까지를 본다면 15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한 1년 내지 3년 정도 농사 짓는다 치고 150만 원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LG화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LG화학을 판다든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안 갖고 있으면 사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 주제인 잠깐 제가 이제 그 쉬어간다는 뜻에서 시장 점검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원달러 환율 1081원 큰 문제 없고요. 주변 증시가 나쁘지 않죠. 수급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제 그제 개인들이 약 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합계 순매도 약 2조 원 정도 초대규모로 매도했던 건데 하루 만에 그러한 이상이 마치 그 극적인 쇼를 하듯이 현재 바뀌었죠. 자, 외국인들이 1,600억, 기관이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 하는 거. 원래는 이럴 게 아닙니다. 근데 상황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는 굉장히 눈치 빠른 주체거든요. 그런데 오늘 원래는 지수 변동성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관망을 하거나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매도를 할 만한데 매도하기는커녕 오히려 5천억 정도 대규모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내일 모레 코드로폴 미팅데이 당일날 및 그 후폭풍이 있는 그 다음날 금요일날의 마이너스 변동성이 작동되지 않은 채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넘어서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번 주 거쳐 다음 주부터는 뭐 코드로폴 미팅데이 부담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종목도 단순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너무 기술적인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따라서 우리의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한 추가 보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자신 있게 말이죠. 자, 그 점을 수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주제인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삼성전자 주가를 올려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별적 현재 이격도가 121선 이격도가 126%.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공유해 보시죠. 지금 앞서서 차트를 보게 되면, 앞선 기간에 화살표를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모두가 사실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서 부담이 됐던 자리였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짧게나마 조정이 계속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것을 능가하고 있죠. 그 어떤 때보다 이격이 상당히
121선과의 이격도 벌어진 폭이 상당히 많이 넓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압도하는 시세 분출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특기할 만하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매매 주체별 금년 수급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자, 외국인들이 지난 10월 달까지 약 4조 정도를 순매도했다가 11월 달부터 현재 순매수로 바뀌었죠. 1년 내내 10개월 내로 하다가 11월 달도 순매수를 했고요. 사실은 거의 3조 내지 4조 정도 순매수인데, 당시 11월 말에 약간 변수가 있는 바람에 매수 규모가 약간 축소가 됐죠. 그래도 어쨌든 순매수. 12월 달 들어서도 순매수인데 매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요 점을 좀 봐야 돼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금년 전체 약 2조 3천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리고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자, 개인들은 한번 보세요. 10월 달까지 대규모로 순매수를 했다가 11월 달에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인 6만 원대 초반대 대규모 매도, 한때 4조까지 2조 넘게 순매도 하다가 끝에 가서 순매수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어서 순매도 1조 1천억 정도 순매도 했다는 건데, 지금보다 훨씬 싼 상태에서 6만 원대 초반대 순매도 했던 그들이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현재 거의 7만 원대 넘은 가격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조까지는 아니네요. 3,300, 오늘값 합치면 4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규모죠.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매도를 하려고 했던, 차익 실현을 하려고 했던 일반 개인들이 입장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면서 우선주도 아닌 본주를 그렇게 매수를 하더라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약간 특이할 만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가만히 보면, 자, 외국인들은 그동안 매도했던 것을 계속 걷어들일 것이고, 기관들도 연말 지나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투자 기간이 되기 때문에 매수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 또 개인들은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웬만하면 매수하겠거나 최소한 매도하지 않겠거나 이러한 어떤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매도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매도할 주체가. 그래서 보다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드는데, 외국인만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현 지분율은 56.3%입니다. 2018년도 그 당시에 사상 최고, 작년인가요? 작년에 사상 최고의 지분율을 기록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 지분율은 57.3%입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지분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1%포인트 정도 더 매수하는 거니까 약 4조 원 정도 더 매수할 수 있는 이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조건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 57.3%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분율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가령 60% 정도에 달할 소지가 있다. 그런 건데, 거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16조 원 정도,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 1년 정도에 걸쳐서 약 16조 원 정도 최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만한 것이 모멘텀이 있어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즉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 D램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것도 기본적인 실적과 관련된 배경으로 작용이 되겠지만, 그와 관계없이도 지금 현재 여건, 특히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환율과 관련된 변동성 위험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국내 외환 당국에서도 아마도 MSCI에다가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재거론될 소지가 높습니다. 거론만 돼도 이게 아주 훌륭하다는 것이죠. 현재 그래서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실제로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수순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 돈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글로벌 초강 업체들이 그 M&A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3년 동안 현재 대규모 지금 M&A 인수를 한 바 없습니다. 하만 이후에 작은 매수는 있었습니다만 강력한 매수는 없었거든요. 인수는 없었습니다. 매수가 아니라 인수죠.
그랬을 때 하만의 거의 10배 크기 정도의 NXP나 기타 등등 초대 규모 글로벌 비메모리와 관련된 반도체 업체를 인수할 공산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 잠잠하거든요. 그게 막 터지면 이거 크죠. 이런 것이 나오면 외국인들의 지분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당장 삼성전자는 뭐 8만 원 정도가 아니라 9만 원, 10만 원 그 이상 치솟아 올라가는 그러한 한대 수순을 밟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관들 중에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은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어차피 단타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청산을 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총 매도했던 규모가 약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그 물량을 걷어들이는 현재 그러한 수준을 밟을 소지가 높다는 이른바 리커버리라고 하죠. 쇼커버링을 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측면. 또 개인들도 그동안 매수했던 것에 대한 차익률을 내놓으려고 했던 건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매도를 스톱하고 오히려 매수하는 모습도 들어봤을 때, 추가적으로 매도를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물량은 크지 않을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도의 물량이 상당히 좁혀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점차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됩니다. 매물 공백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현재 우리가 수급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단히 중대한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장기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2018년도 실적인데요. 2018년도에 어마어마한 슈퍼사이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번 2020년을 거쳐 2021년도부터 뚜렷하게 또 한 번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는 건데 실제로 2018년도 당시 영업이익이 58조 9천억이 이루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익을 창출을 했었죠. 그때 그 당시에 반도체 부분 아주 놀랐습니다. 반도체 부분만 44조 6천 정도 영업이익을 냈다는 건데 웃기는 것은 그 다음해입니다. 2019년도에는 그 반도체 이익이 3분의 1로 격감을 합니다. 3분의 1, 반토막도 아닌 그보다 더 낮은 3분의 1로 14조 원 정도로 격감을 하고요. 금년 들어서 간신히 20조 원 정도로 반도체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올라왔다는 건데 그래도 2018년도에 비해서 절반도 채 되지 않은 정도로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좋다는 것이죠. 금년에 한 20조 원 정도 반도체 부분에서만. 여기 반도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D램만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낸드도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비메모리인데 비메모리도 두 가지죠. 한 가지는 파운드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칩 분야가 칩 설계 분야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AP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센서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통틀어서 비메모리 분야가 빠른 속도로 현재 시장이 확대되고 영업이익이 증대된다라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금년이죠. 반도체 부분 비메모리까지 포함해서 약 20조 원 정도 기대 예상이 되고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30조까지는 넉넉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그동안 연간 1조 내지 2조 원 정도밖에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던 비메모리 분야 파운드리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현재 평년도의 2배 이상인 4조 원 정도 내지 5조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5년도에는 전체 영업이익 규모가 50조가 훨씬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 비메모리 포함을 해서 약 40조 원. 그중 비메모리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근 7조 내지 8조, 그 다음에는 10조가 넘어가게 2023년도에 말이죠.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하는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가 워낙 이렇기도 하니까 이런 것이 배경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연못 속의 고래. 현재 우리는 연못인데 삼성전자가 워낙 크니까 그와 관련돼서 일부 펀드들의 기계적인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추세적인 어떠한 흐름을 크게 훼손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약간 제동될 수 있는 정도 뿐이지
추세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현재 본다면 삼성전자에 왜 우리가 집중하고 왜 이 상태에서 매수 보유해야 되는지, 그거 안 갖고 계신 분들 왜 지금도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